여러분 안녕하세요. 쉬운 독일어 9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는 뭘 공부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주로 숫자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이제 우리가 전부 말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상황들을 공부를 해봤어요.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말하기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숫자에 대한 복습도 되고 시간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강의 마지막에 가서는 버스를 타고 어디 간다. 몇 번 버스를 타세요. 이런 표현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뭘 공부할 거냐면은 명령문을 주로 공부할 겁니다. 명령문을 지금 왜 공부를 하느냐, 이 시점에서. 왜냐하면 이 강의 마지막 부분에 명령문은 아니지만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살짝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김에 갑자기 왜 명령문을 여기서 하고 가느냐, 그리고 왜 전체도 아니고 명령문을 절반만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독일어의 명령문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안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죠. 왜 쉽지 않으냐면은 영어에서는 내가 명령을 내리는 대상인 you, 상대, 2인칭, 얘가 하나예요. 자, 독일어에서는 이 명령하는 대상이 달라요. 존칭이냐, 친칭이냐. 친칭이면은 단수냐, 복수냐, 이게 달라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도 공부하겠지만은, 우리가 명령문 중에서는 우리에 대한 명령문이 있죠. 영어가 치면 let's에 해당하는 것이요. 우리 뭐 하자. 이건 우리에 대한 명령문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다 각기 달라서 4개의 대상이 있단 말이죠. 이 대상에 따라 다 동사가 다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평소문을 쓸 때도 동사가 달라요. 우리 독일어는 참지 않습니다. 주어가 다르면 동사가 달라야 된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령문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골치 아파요. 조금, 많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하고 얘는 좀 쉽거든요. 그래서 요것부터 하고 명령문이란 이런 것이다. 명령문의 어수는 이렇게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먼저 다진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공부할 거예요. 친칭에 대한 거를. 그래서 제가 반씩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당신은 몇 번 버스를 타시면 되겠네요. 몇 번 버스를 타세요. 이런 표현을 공부했습니다. Sie nehmen den Bus 30. 당신은 30번 버스를 탑니다. 이거는 30번 버스를 타시면 되겠네요. 이런 아주 부드러운 표현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당신은 30번 버스를 탑니다. 이런 게 굉장히 강력한 명령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거는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명령문은 아니라는 거죠. 평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된 명령문은 어떤 것이냐? 자, 제대로 된 명령문의 경우에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면 됩니다. 끝. 문장의 나머지 성분 쭉 쓰고서 느낌표를 찍어주는 거죠. 자, 이거는 조금 우리가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의문문도 이렇게 생겼는데 의문문도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데 다른 게 뭔가요? 요것만 달라요. 자, 이거는 그런데 글 쓸 때는 그렇다 치고요. 말할 때는 이게 안 보이잖아요. 느낌표를 말에다가 쓸 수는 없잖아요. 억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의문문의 억양이 있고 또 이런 명령문의 억양이 있습니다. 명령문이라고 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강한 억양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진 않죠. 네,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죠. 이런 명령문의 억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말을 할 때 이 문장이 명령문인지 의문문인지 헷갈리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시겠습니다. 자, 명령문은 동사가 먼저 나오고 꼭 원형이 되는 건 아닌데 대상이 S인 경우에
an까지 붙어있는 동사의 full 원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the, 주어 the가 나오고 문장의 나머지 성분이 나옵니다. 자, 이게 나온 김에 같이 말씀드리자면 beer도 마찬가지예요. beer도 동사 원형 나오고 beer가 나오고 문장의 나머지 성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the하고 beer를 같이 공부하는 거고요. 쉬우니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 둘을 같이 그냥 이 김에 묶어가지고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명령문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명령문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는 그런 연습을 해볼게요. 자, 먼저 the에 대한 명령문을 만들 건데요. 이런 문장을 보고서 요거를 the, 당신에 대한 명령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Sie nehmen den Bus. 당신은 그 버스를 타십니다. 요 문장을 가지고 그 버스를 타세요. 요런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무지하게 어려울 것 같지만은 굉장히 쉽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당신에게 명령하는 예의 바른 문장은 매우 쉽습니다. 자, 요 주어가 살짝 뒤로 물러나고 그 틈을 타서 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됩니다. 동사와 주어의 순서만 바꾸면 돼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읽어보세요. 네, 큰 소리로 읽어보셨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Nehmen Sie den Bus.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Sie nehmen den Taxi. 자, 이번에는 택시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 택시 타세요. 자, 버스와 마찬가지로 택시도 남성 명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얼버무리면서 쓱 넘어갔지만 요 관사는 정관사고요. 목적격이에요. 남성이고요. 남성 정관사 목적격이에요. 복잡합니다. 성도 중요하고요. 정관사인지 부정관사인지도 중요하고요. 무슨 격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관사를 딱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관사를 안 쓰면 참 좋겠지만 알아듣지만 독일 사람들 알아듣습니다. 알아듣지만 그러나 택시를 잡으세요. 이런 문장이 정상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택시 잡아요. 요런 대단히 외국인스러운 문장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긴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에서 조사가 빠진 것처럼 그런 어색한 문장이 안 되고 한 문장을 쓰더라도 제대로 된 문장을 쓰려면은 이렇게 관사를 제자리에 써줘야 된다. 그때는 성과 격, 그다음에 정관사인지 부정관사인지도 잘 따져가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부정관사가 아니고 정관사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 아무 택시나 잡으라는 게 아닌 거죠. 야, 저 택시 타라, 저거. 저기 있네. 이런 정도의 어감이에요. 그 택시 타라. 그래서 이럴 때는 아무 택시나 타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어떤 특정한 택시를 타라는 거기 때문에 정관사에 써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한번 명령문으로 만들어 보시고요.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네, 따라해 보세요. Nehmen Sie den Taxi.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Sie kommen nicht. 당신은 안 오시네요. 이걸 명령문으로 어떻게 만드나요? 네, 오지 마세요. 이런 문장이지. 너무하다. 오지 마세요. 자, 오세요란 문장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오지 마세요란 문장도 쉬워요. 맨 뒤에다가 니히트만 딱 붙이면 돼요. 자, 요 어순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명령문이니까 살짝 바꿔가지고 만들어 보시고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네, 따라해 보세요. Kommen Sie nicht. 네, 오지 마세요. 너무하다. 너무해 정말. 다시 봐도. 그 다음 보겠습니다. Sie fahren nach Hause. 당신은 집으로 갑니다. 당신은 집으로 갑니다. 이 문장을 집으로 가세요. 이런 문장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큰 소리로 읽어보시고요. 네, 따라해보세요. Fahren Sie nach Hause.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gehen을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뭐 써도 돼요. 어떤 상황에서는 gehen을 쓰는 게 맞고 어떤 상황에서는 fahren을 쓰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영어 같으면
go home, 집에 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독일어에서는 가다라는 의미로 fahren을 쓸지, gehen을 쓸지 머릿속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좀 달라요. 어떨 때 fahren을 쓰냐면, 바퀴 달린 뭔가를 타고 갈 때, 네, 그때는 fahren을 써줘야 돼요. 내 발로 간다. 그럼 gehen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비어에 대한 명령문을 이제 연습을 해볼 건데요. 그건 이제 독작하는 형식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죠. do나 이어에 대한 명령문은 안 하나요? 나중에 제가 문법을 정리해 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 대한, 이 텍스트에 대한 모든 설명이 끝난 후에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문법을 좀 해드릴 건데요. 그때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명령하지 마세요. do나 이어한테는 명령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독작을 해볼게요. 우리 그 버스를 탑시다. 자, 우리 자신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러면은 미어에 대한 명령이 되죠. 그리고 주어만 달라질 뿐이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는 그 버스를 탑니다. 이런 문장을 만들고서는 동사와 주어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것을 계속해서 연습하시면 사실은 안 좋아요. 한글을 바로 독일어로 형성을 못하고 한글을 한글로 다시 만들고 또 독일어로 만들고 그 독일어를 또 바꾸고 이거는 지나치게 자기적인 언어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생성이 돼야 되는데 막 문법에 따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버스 탑시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아마 저기 갔을 것 같아, 일행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좋지만 처음엔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뭐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자, 그럴 때는 그냥 일단은 어떻게든 만들어 보자. 이런 그런 자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버스 탑시다. 그럼 우리 그 버스 탑니다는 어떻게 돼요? 우리, wir, 타다, 그 버스를 테이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wir nehmen. 그 다음에 그 버스죠. 그냥 하나의 버스가 아니고 그 버스예요. 그러면은 버스는 남성이니까 den Bus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탑시다 라고 하는 wir에 대한 명령문이 되는 거니까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nehmen wir den Bus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그 택시 타요. 이번에는 택시 타요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위에 이게 있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이 부스 자리에다가 탁스만 넣으면 되는데 그래도 한번 우리 그 택시 타요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시고 그걸 가지고 순서를 뒤집어서 이 문장을 만들어 본 다음 크게 한번 읽어 보세요. 네, 따라해 보세요. Nehmen wir den Taxi. 하셨으면 자, 우리 가지 맙시다. 이런 문장도 만들어 보세요. 요거는 우리 가지 않는다. 이런 문장을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죠. 독일어의 부정어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위치가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생각합시다.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틀린 문장도 상당히 많이 나오지만 틀리라죠 뭐. 알아는 들을 테니까 이렇게 해요. 니히트를 문장 맨 뒤에다 갖다 씁니다. 그러면 반은 맞아요. 예, 이 계략이 들어맞는 문장이 반은 돼요. 그러니까 맨 뒤에다 갖다 써버려요. 자, 쓰셨으면은 큰 소리로 읽어보시고요. 네, 따라해보세요. Gehen wir nicht. 가지 말자. 이런 문장입니다.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에 가요. 우리 집으로 가자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집으로 가자. 집에 가자. 둘이 같이 사나 보죠. 집으로 가자. 자, 집으로 가다는 뭐였냐면 gehen이고요. 집으로는 뭐였냐면 nach Hause였어요. 자, 그러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큰 소리로 읽어 보세요.
자, 집으로 간다가 아니고 집으로 갑시다니까 동사와 주어의 순서에 주의하셔야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네, 따라해보세요. Fahren wir nach Hause. 지금 뭐 버스 타고 가는 것 같으니까요. 기인 안 쓰고 fahren을 썼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 걸어가나 보죠. 자, 요렇게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sie에 대한 명령하고 mir에 대한 명령은 아마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음식을 주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거의 대부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요.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따라 읽으시면서 어느 정도는 의미를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짐작하시면서 막 찍으면서 따라해 보세요. Guten Tag. Was darf es sein? Guten Tag. Ich möchte einen Kaffee bitte. Und Sie? Was möchten Sie? Ich hätte gern eine Cola bitte. Gut. Sie möchten einen Kaffee und eine Cola.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먼저 뭐 인사부터 해야죠. 아가 지금 서빙하시는 분 같아요. Was darf es sein? 요거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만 하는 위치에 있는 것 같을 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제가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도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게에서도 이렇게 물어보고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Was darf es sein? 뭐 어떻게 드릴까요? 요런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것 같아요. 자, 이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하고요. 그냥 통으로 외우세요. 저 상대가 나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어. 그럴 때 Was darf es sein?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손님이 Guten Tag. 안녕하세요. Ich möchte. 나는 원합니다. möchte는 영어의 want to보다는 약한, 상당히 부드럽고 온화한 그런 요청이에요. 나는 카페를 원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 bitte를 하나 붙여주면 더욱 온화합니다. 온화한 게 중요하죠. 더욱 예의 바르고 부드러운 명령이라기보다는 그렇고 부드러운 부탁이 됩니다. 나는 카페를 하나 원해요. 자, 여기서 두 개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카페가 남성 명사라는 거를 우리가 딱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möchte라는 동사는 무엇을 원하다, 부드럽게 원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목적격입니다. 카페는 목적격인데 I,man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카페가 중성이 아니고 남성 명사라는 뜻이에요. 자, 남성 명사 앞에서만 I니 I,man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통 커피 같은 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커피는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이렇게 셀 수가 없고 a cup of coffee 영어에서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그냥 들이세버리네. 한 커피, 두 커피 이렇게 해버리네. 네, 그게 관습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주문할 때 원래 카페는 한 잔 할 때 eine Tasse 카페인데요. 그렇게 주문하는 거는 저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대부분 그냥 einen Kaffee, ich möchte einen Kaffee, wir möchten zwei Kaffee 이렇게 말하는 거를 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버리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가 사실은 야,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말을 해야 되지만, 그냥 조금 불친절하게, 야라는 말을 안 하고, und Sie, 당신은요?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금방 관심을 줘버렸어요. Was möchten Sie?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신은. 이 문장의 주어는 Sie고요. 여기서는 was는 목적어예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신은. 그랬더니 쟤는 또 다른 사람, 손님이죠. Ich hätte gern. 자, 아까는 möchte를 썼는데요. 여기서는 hätte gern을 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게 자기 요구를 말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은데요. Eine Cola, bitte. 나는 콜라 한 잔 했으면 좋겠어요. bitte, 부디요.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콜라는 나는 성을 몰랐지만, 사실은 앞에서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알지만, 성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콜라가 여성명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이네가 나왔으니까요. 그죠? 나는 콜라 한 잔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서빙하시는 분이 good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이런 뜻이 이렇게 번역하면 좀 곤란하죠. 좋아요. 아니 그냥 주문을 했는데 뭐가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의미죠. good이라고 하는 말을 독일 사람들 참 많이 쓰더라고요. 뭐가 좋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알겠습니다. 네 됐어요.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ie möchten einen Kaffee und eine Cola.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자, 이때 S는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에요. 당신들은 원하시는군요. 하나의 커피와 하나의 콜라를 원하시는군요. 이 정도로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명령문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C에 대한 명령과 Were에 대한 명령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는 거를 연습을 해봤어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연습 문제를 재밌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Auf Wiedersehen.